도태우 변호사입니다. 총장님 앞으로 증인이라 부르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파랑부터 여쭙겠습니다. 네, 을 5호증의 1 좀 제시 부탁드립니다. 네, 작년 5월 20일경 서울신문에서 총 16회에 걸쳐서 선관위 조직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특집 기사를 연재했습니다. 보고 받으셨습니까? 복마전 선관이라고. 예. 화면이 안 떠가지고요. 혹시 복마전 선관이라는 제목 못 들어보셨어요? 뭐 그때 당시에 뭐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네. 그 신문 기사에 그런 식의 그 기사들은 많이 떴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을 5호증의 1 조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선관위는 2023년 5월부터 작년 4월까지 1년간 총 33회에 걸쳐서 해외 출장 및 연수를 진행했는데 선거 문화를 배운다며 몰디브와 코타키, 나발루로 출장을 가기도 했죠. 네, 이런 지적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예. 서울과 인천, 전남, 충북, 대구, 경남, 경기 등 전국적으로 자녀 특혜 채용이 만연하였는데 경남 선관위에서는 평정표의 점수를 사후 조작해서 5명의 합격자 중에 1, 2 순위를 탈락시키고 청탁받은 간부 자녀를 합격시켰습니다. 이에 대해서 내부 고발이 한 건도 없었죠. 내부 고발이라는 그 사안에 대해서 자녀 채용 비리. 예. 네, 이 지금 부분들은 없었던 것 확인하고 그 다음 아닙니다. 여쭙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계속적으로 지금 얘기하는데 조직의 비리와 부정선거론이 과연 그 연관관계가 있을까? 제가 싶은 부정선거 생각이- 이야기도 안 아닙니다. 꺼냈지 않습니까? 아니, 총장님, 자, 제가 질문 시간이 제한되기 때문에 네, 양해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근데 이 12항인데요. 선관위의 장기간 가족 채용 비리, 어떠한 내부 견제도 작동하지 않았던 점을 보면 선거 관리에 심각한 문제점이 생겼다 해도 유사한 방식의 폐쇄성이 작동했을 거라고 추정하는 편이 일반 경험에 부합하는데요. 선관위는 이런 채용 비리와는 달리 선거 관리에는 내부 감시와 견제가 잘 작동해 왔다는 입장일 텐데 혹시 그러면 채용 비리와는 달리 선거 관리에는 내부 감시와 견제, 내부 고발 이런 게 잘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볼 별도의 제도적인 장치가 혹시 있습니까? 있습니까? 지금 없습니까? 제도 기산이 다 됐습니다. 별도의 제도적인 장치를 네, 마련하셨죠? 네, 네네. 그렇습니다. 총장님 취임 후에 네. 과거와 달리 변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죠? 네, 지금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예, 과거의 비리에 노력하시는 거 대해서는 확인하고요. 저희들이 인정을 예. 합니다. 근데 예. 제도 개선이 된 상황에서도 자꾸 예, 제가 과거의 잘못만을 지금 말씀하시는 상황이 되니까 1항으로 다시 네. 여쭙겠습니다. 그 선관위 사무총장으로서 선관위는 정상선거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습니까? 법에 따른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법에 따른 선거입니까? 예. 어느 유권자가 아무런 하자 없이 유효한 표를 행사했는데 선관위의 잘못으로 무효표가 된다면 네. 그런 사람이 만약에 한 명이라도 있으면은 정상 선거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을 3호층의 2 좀 제시 부탁드립니다. 저기서 저 중앙에서 좀 제시 가능한데. 예. 소위 그 일장기 투표 들어보셨지요? 예. 네. 투표 관리관 인형이 뭉개진 일장기 투표. 예. 그러면은 연수을 재검표를 통해서 인형이 뭉개진 투표지 294매가 새롭게 무효표로 판정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재검표 이전에는 이거는 유효표로 카운트되어 있다가 적어도 숫자상 네. 재검표에서 무려 네. 294표가 갑자기 무효표가 되었습니다. 네. 만약에 이 표가 진정한 표라면은 이 표를 찍었던 유권자는 네. 애초에 자기 표는 유효한 권리로 행사된 줄 알았다가 어쩌면 자기도 모르는 새에 재검표에 자기 표는 무효표가 돼버린 겁니다. 정상 선거입니까? 그 선거 관리 부실 사례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선거 관리의 부실 사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네. 예. 그래서 좋습니다. 그래서 선관위는 세간에서 이상 투표지로 거론되는 투표지들 모두가 소송에서 유효표로 판정되었기에 문제가 없는 표라고 자꾸 말합니다.
그런데 단적으로 지금 294표가 유효표로 계산됐다가 재검표에서 무효표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선관위는 294장에 대해서는 적어도 수정된 입장을 좀 발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선거 관리 과정에서 하자가 있어서 이와 같이 정상적으로 소위 유권자의 그 투표지가 이와 같이 무효가 되는 사례는 종종 이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잠시 또 여쭙겠습니다. 이게 1974명이 한 투표소입니다. 송도 이동 제6투표소. 1974명의 투표소에서 갑자기 재검표에서 294명의 표가 무효표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15%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면 이런 사례를 들어보셨습니까?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런 문제는 사례를 뭐냐면 들어보신 적이 있냐고요. 자, 그러면 지금 부정선거를 하는데 이건 본 아니, 투표지요. 제가 총장님 잘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사전 제가 투표를 신문 시간이 공격하시는 있습니다. 건지 지금 제가 본 질문하는 답을 투표를 조금 공격하시는 건지 부탁드리고요. 모르겠는데 예, 제가 무리스런 질문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이런 유사한 사례를 들어본 적이 있으시냐고요. 요 사례가 있지만 이렇게 네. 비슷한 다른 거는 없죠. 요 사례 들어보셨겠지만 네. 자 그리고 선관위는 이런 투표관이 인형이 인주 없이 찍으면 되는 만년 도장에 잉크가 새어 나와서 저렇게 뭉개진 투표자가 나왔다는 입장입니까? 대법원 판결이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잉크가 새어 나왔습니까? 아니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제가 직접 경험한 내용이 아닙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에서 그렇게 설시를 했다라는 것 정도만 총장님은 알고 어떻게 있습니다. 된지 잘 모르시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을 157호쯤인데요. 자, 저 문제되는 투표소의 투표관리관, 그러니까 1974명이 당일에 투표하는 그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은 법정의 증인으로 나와서 선서를 하고 자신은 저렇게 생긴 투표지를 보지 못했고 나란히 앉아서 날인을 담당했던 투표사무원 2사람 중에 한 사람도 자기랑 통화를 했는데 그런 투표지를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고 법정 증언을 했습니다. 이런 사실 보고받으신 적 있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이런 보고 사실 못 증언. 받았습니다. 지금 내용은 뭐냐면 증언 사실을 보고받으신 적 있냐고요. 증언 예, 이 대법원 판결 그러니까 대법원 증언 사실을 보고받으신 적 있죠. 간단한 질문 아닙니까? 못 받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선관위는 투표관리관이 증언한 투표관리관이 그 사람이 문제되는 투표지를 보지 못했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자, 그때 선관위는 만년 도장을 스탬프에 찍는다고 그때는 주장했습니다. 요즘은 어디선가 잉크가 새어나왔다는 또 다른 주장도 들리던데 그때는 만년 도장은 그냥 이렇게 찍으면 찍히는 도장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거를 굳이 스탬프에다 찍었기 때문에 저렇게 뭉개져 버렸다는 겁니다. 네. 그 주장이 선관위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자, 찍은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투표 사무원 2사람이 앉아가지고 내가 만년 도장을 그럼 스탬프에 찍는 실수를 사실은 한 글자도 전혀 안 보이는 것만 무효로 했고 뭉개진 자체는 천장 약 반이 나왔습니다. 반. 그러면은 2장에 1장꼴로 자 스탬프에 찍어가 뭉개진 도장 찍고 어떤 때는 정상 도장 찍고 2사람이 앉아가지고 그러면은 그렇게 했다는 그런 당사자 투표 사무원 진술서가 제출된 적이 없습니다. 이런 진술서 있다는 얘기 못 들어보셨죠? 그 대법원 들어보셨습니까? 소송 못 기록에 들어보셨- 대해서는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예, 지금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내용이 예. 대법원 소송 과정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지금 저한테 물어보시는 네.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선관위의 신뢰와 이게 관계되어서 7번을 조금 변형해 묻겠는데요. 이게 국민적 의혹이 너무 커졌습니다. 뭐 1억 원 현상 광고를 해도 그런 사람이 안 나타나고. 자, 그런데 자, 이게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어서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그 사람들 투표관리관 2사람의 투표사무원 그다음에 더 정확히 하자면 그 당시에 있던 참관인들 불러서 교차 증언을 들어보면 명백하게 가려지지 않겠는가 하려고 했는데 송달 장소, 주소를 모르겠다. 선관위 협조도 없다 이랬습니다. 총장님 선관위를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거 많이 아는데 전향된 태도로 오늘 당장 이 투표관리관, 선관위는 다 갖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투표사무원, 참관인들, 사람, 성명, 주소 전해줄 의향 있으시죠? 지금 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서는 임기 만료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지금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협조를 할 필요가 있다면 뭐 협조해드릴 그 의사도 있습니다. 예, 4년 전 자료는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예, 그 부분 총장님 그 당연히 이렇게 그 성명 근데 주소 대법원 협조에- 선고 과정에서 그분 나와서 뭐 증언했다는 거 아니에요? 투표 관리관만 했습니다. 예. 그랬더니 그 사람 혼자 못 봤을 수 있다고 그렇게 결론 내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를 또 더 하시겠다는 직접 겁니까? 찍는 라인에 있던 두 사람 그리고 그 사람도 부족하다면 그 근처에 있던 참관인들 그러면 그러면 확실하게 지금 투표 관리관이 안 찍고 다른 사람이 찍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시는 거잖아요. 투표 사무원이 찍죠. 보통. 그러니까 투표 두 사무원이 사람이. 찍었다는 걸 전제로 하시는 거잖아요. 보통. 그러면 그 투표 사무원이 누군지를 우리가 알아서 특정해 달라는 건가요? 예, 다 등록돼 있습니다. 예, 그 알겠습니다. 투표소가 특정돼 있기 때문에요. 예, 날짜와 투표소가 좋습니다. 18항인데요. 자, 그 주신문 2항, 3항, 38항 관련입니다. 자, 투표소마다 투표록이 비치되지 않습니까? 네. 예, 투표록에 이제 특기 사항을 기재하는 란도 있고요. 그 기재되는 특기 사항을 보면은 뭐 투표 관리관, 사인, 날인, 누락 사항 등 해가지고 이렇게 부동 문자로 딱 찍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선거관리상 특기 사항을 쓰는 이유는 만약에 특기 사항이 생겼는데 이걸 안 써놓으면 개표 시에 이거 무효표 아니냐 이렇게 헷갈리지 말라고 예를 들어 날인 누락 투표지가 나오더라도 여기 써놓으면 그 무효표로 하지 마라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투표소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을 159호증 24면인데요. 이제 파주을 재검표 검증 조서 중 일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2020년 4월 15일 파주시 금촌 이동 제2투표소 투표록에 좀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을 159호증 159의 그 24면입니다. 23, 24. 자, 그러면은 그 투표록에 어떻게 딱 정자로 손글씨로 기재되어 있냐면 오전 09시 30분 때에 약 20장의 투표 용지가 투표관리관 도장 날인 없이 선거인에게 교부됨. 자, 이제 투표관리관 날인 없이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런 투표록의 그 다음 특기사항을 보면 저렇게 손글씨로 또박또박 아주 글씨가 정자입니다. 그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저 글씨 보통 누가 씁니까? 특기사항에? 투표관리관이 쓰도록 그렇죠. 돼 있을 투표관리관이죠. 겁니다. 네. 자, 그러면은 그 밑에 보면은 국회의원 선거투표 1년 번호지 한 건에 대하여 절취하지 못함. 특기사항이 두 개 있었습니다. 네. 약 20장은 도장 찍지 못하고 나가버려가지고 투표함에 들어가 버렸고 하나는 1년 번호지를 절취하지 못하고 가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무효표 하지 마라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 그런데 재검표가 이렇게 이루어지면은 금촌 이동 제2투표소 당일 투표지들을 쭉 재검표하면은 우리는 당연히 어떻게 생각하게 됩니까? 투표관리관 도장이 없는 약 20장의 투표지와 미절취된 투표지 한 장이 나와야죠. 그런데 을 159호증 요건 이제 제시 안 하셔도 됩니다. 을 159호증 검증 조서 중 신면에 보시면은 안 나왔다는 겁니다. 안 나왔어요. 검증 조서상에 그게 안 나왔다는 게 확인됐어요. 다른 동네에는 투표록에 그 기재가 없는데 나온 것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못 보는 게 아닙니다. 못 찾는 게 아니에요. 아주 많은 사람이 일반 개표 때보다 더 많은 인원이 진짜 더 수개표로 하면서 찾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안 나왔어요. 어디 갔습니까? 안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금촌 이동 제2투표소가 재검표 때 나온 게 진정한 투표지라면은 당연히 저 투표록에 기재된 관인 없는 날인 없는 투표지 약 20장, 1년 번호 미절치 투표지 한 장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그러면은 심지어 어떤 기사 보도까지 있냐 하면은 저 재검표 날에 오전 일찍 아침 일찍 선관위가 위조 투표함을 막 들여보내는 정황을 법원 경위가 보고 자기들끼리 담배를 피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녹취했다는 보도 정황까지 있습니다. 들어보신 적은 없죠, 총장님이? 혹시 있습니까? 지금 그게 그 대법원 소송 중에 그랬다는 겁니까? 소송으로 다루어졌던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판결문만 지금 보시면 이런 그러니까 이야기는 위조 저기 투표지가 네. 대법원 소송 중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재검표를 해보니까 투표록에 저렇게 기재되어 있는데 재검표장에 나타난 투표지에는
저런 특기사항 투표지가 없더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판결문만 보시면 모르는 게 이런 말하기 곤란한 사항은 판결문에 아예 쓰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판결문만 보시면은 이런 문제가 있다는 자체를 인식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원고의 준비 서면이나 모든 그 당시에 유튜브나 다 주장하던 것들은 남아 있습니다. 역사에서 지울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국민들은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고 밥도 잘 안 넘어가고 잠도 잘 안 오고 미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총장님, 역시 총장님 오셔서 전향적인 태도에 대해서 너무 치아드리고 다시 한번 전향적인 태도로 이 투표 관리관 그리고 그 투표 사무원 당시 참관인들 선관위가 명단, 주소, 성명 다 갖고 있습니다. 전향적으로 제출해 주시면 우리가 증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시겠죠? 제출해 주시겠죠? 그러니까 이 선관위가 그렇게 해야 될 그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잠깐 저희가 증인 신청을 위해서 자 지금 질문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선관위의 선거 관리에 대한 내용이라기보다는 지금 선관위의 선거 소송에 관련해서 대법원이 한 아니요 얘기에 지금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선관위가 투표한 같은 거 다 관리하시지 않습니까? 네. 제대로 관리했다면 저런 투표지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지금 21대 국선은 제가 관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몰라요. 압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는 얘기는 판결문이나 기타 보고서를 보고 지금 아는 내용인데 그렇게 자세하게 선거 소송 중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라는 부분을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할 수가 없고 아, 네. 지금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된 사안에 대해서 네. 또 다른 헌법기관인 사무총장이 나와서 대법원 판결이 문제가 있으니 이런 부분을 다시 조사해야겠으니 여기에 응해달라는 요구에 응할 수 있겠냐 그 말씀을 드리는 네, 거예요. 제가 총장님께 어떤 판결에 문제점이 있다는 진술을 말씀드렸던 것도 아니고요. 제가 그렇게 해달라면서요. 아니요, 저는 이런 취지입니다. 뭐냐 하면은 저는 늘 안타까워한 것인데요. 총장님이 안타까워하신 거랑 통한다고 생각됩니다. 자, 선관위는 국민들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예, 자유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우리 선거를 관리하는 선관위가 만일 아름다운 모습이라면은 국민들의 가장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되어 있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사랑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느냐? 총장님도 불철주야 고민하고 계실 걸로 압니다. 다시 한번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간단한 길 중에 하나는 지금 현재 우리 헌법재판소에서는 대통령 비상계엄으로 선관위의 병력이 일부 들어간 건 몇 사람도 없는데 어쨌든 병력이 출동하고 선거 관리 시스템을 점검 지시했다는 문제 때문에 그 쟁점이 당연히 쟁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판의 쟁점 때문에 당연히 증인 신청도 원래 연수울 부분은 채택도 해주셨던 바입니다. 그러나 주소를 모르겠어요, 저희가. 그리고 그 법정 증언했던 한 사람 외에는 이름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선관위의 협조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보십시오, 이런 협조가 안 된다면은 국민들이 선관위를 믿겠습니까? 사랑하겠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다시 제 본연의 신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6항입니다. 주신문 2항 내지 5항 관련인데요. 선관위는 선거 소송에서 종이 감정 결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계시죠. 예. 그런데 연수울 선거 소송에 보면 본드풀이 떡칠된 투표지가 있는데 이런 걸 원고가 감정을 요구하니까 감정 대상으로 안 받아줬습니다. 이런 사실은 모르시죠? 예. 그래서 자, 이게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피고 선관위가 자, 비교 대상 투표지가 필요하니까 그럼 비교 대상이 원래는 당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계된 두 종류밖에 없었습니다. 보통 두 종류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종류 계약서하고 있었던 두 종류 외에 무려 몇 개의 롤지를 추가로 갖고 왔냐면 37개의 롤 용지를 추가로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니 이 선거에 쓴 것은 두 종류인데 왜 37개를 가져옵니까? 했더니 그때 선관위가 뭐라 했냐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 드리는 겁니다. 2020년 총선에
2017년 대선용 롤지, 2018년 지선용 롤지도 사용했기 때문에 그러면 진정한 투표진지 비교 대상을 하려면은 그 롤지도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려 37종을 가져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총장님, 지역 선관위에서 자, 작년에 총선이 있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그 롤지 남겨두고 있다가 다음에 선거 다시 치러지면은 지방선거에 다시 그 용지 씁니까? 씁니다. 자, 그 롤지가, 설명을 좋습니다. 설명 좀 씁니다. 들을까요? 예, 씁니다. 그러면은 그 롤지가 그 수량이나 입 반출이 정확하게 대장에 기록되고 관리되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지금 그 22대 국선 할 때도 그 다음 선거에도 쓴다는 전제하에 여분을 구매를 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롤 용지를 사용해서 사전 투표 용지를 발급할 당시에 보면 나중에 끊김 현상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까봐 그 나머지 상당히 남은 상태에서 롤 용지를 교환을 하게 됩니다. 뭐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롤 용지의 양을 특정해 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 상당히 그 22대 국선을 마치고도 재고량이 남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분을 구입하고 보관하는 것을 그 자체로 문제 삼지 않습니다. 네. 그러나 그것은 엄격하게 관리돼야 된다는 데 동의하실 겁니다. 예, 동의합니다. 예, 만약에 그게 관리가 안 되면은 위조 투표지로 쉽게 사용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 당시 연수을 그 비교 대상에는 라벨 붙지 않은 심지어 롤 용지까지 가져왔습니다. 그게 다 사진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그게 선관위의 당시에 물론 총장님 때는 아닙니다. 그 당시의 관리 실태였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굉장히 그 총장님을 피곤하게 하는 증인을 피곤하게 하는 일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39항입니다. 주신문 38항 관련인데요. 자, 관외 사전 투표 경우에는 전국 각지에 3,565개 사전 투표소 대략 그렇게 알고 계시죠? 사전 투표소. 사전 투표소 예. 3,560 예. 예. 그 정도 됐을 겁니다. 거기서 개표소 256개 개표소로 이제 이동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전 투표소에 있던 투표지가 개표하는 거요? 예, 254개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어쨌든 개표소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편 경우에는 지금 동선을 산술 계산으로도 단순 한번 해보십시오. 전국 어디 각지에서나 지금 3,565개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다가 이게 무작위로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254개로 경우의 수가 몇 가지 나옵니까 도대체? 그리고 그게 한 번도 아닙니다. 우편 집중국을 거치기도 하고 여기 지역 저기 지역을 거쳐서 그러면은 그 복잡한 모든 동선 과정 중에 하나라도 구멍이 생기면은 큰일이 납니까 안 납니까? 이 사전 투표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적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총의를 모아서 국회에서 법률로 만들어내는 제도예요. 근데 이 제도에 대해서 선관위의 의견에서 이게 그렇다 나쁘다 이 제도가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다 그래서 그런 식의 얘기를 지금 선관위 사무총장이 이 사전투표 제도에 대한 장단점을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제 불찰입니다. 저는 제도 장단점을 물었다기보다 이게 완전 무결하게 옮겨질 것이라는 객관적인 보장과 확인 장치가 선관위에 있냐를 선관위 사무총장으로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전 투표제로 인해서 그와 같이 그 관외 그 투표에 대한 부분이 우편 투표로 지금 그 각 관할 시군구 위원회에 배송하는 과정이 상당히 어렵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법률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저희들은 그 법에 따라서 최선의 그 노력을 기울여서 해야 되는 것이지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말씀드리는 그런 것을 무결성을 뜻하지 않습니다. 확보하기 위한 객관적인 그렇습니다. 제도적인 또 객관적인 장치가 네.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35번인데요. 그 선거 후 감사 제도를 지금 선관위가 두고 있지 않지요? 그 사후 검증 제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선진국 일부 예. 국가들에서 두고 있는 그런 제도. 선관위가 두지 않는 게 아니고요. 법에서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뭐 자체 실시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개표가 끝나면 봉인을 합니다. 근데 마치 잘 모르시는 분들은
선관위 내부에 있는 자료들이니까 선관위가 필요에 따라서 그거를 개표도 그 봉인도 뜯어가지고 볼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모양인데 법률에 정해진 절차 이외에는 그 봉인은 함부로 뜯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추가 질문 조금 네. 드리겠습니다. 제가 5분밖에 안 남아서요. 답변 포함이거든요. 자, 선관위가 투표자 명부를 기준으로 자, 그 명부에 투표했다고 하는 기재돼 있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어느 지역만 샘플해서라도 자, 그 사람 기재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투표한 거 맞는지 표본 조사처럼 이렇게 해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차 말씀드리지만 지금 선거가 끝나면 그 관할 선거구위원회는 그 장부 서류를 봉인해서 보관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꺼내 가지고 다시 본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법적 절차에 따라서 법률 규정에 그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 우리 피청구인 그 대리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사후 검증, 선거에 대한 사후 검증 제도를 좀 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에는 제가 동의를 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하는데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예. 조금 추가로 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 증인께서 그 국회에 가셔서 헌법재판소가 요청하면 서버 감정도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1월 15일 국회에서 답변하신 바도 있죠. 네, 맞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선거 사후 검증 의 양대 축은 네. 서버에 대해서 혹시 불법적인 전산 개입이 없느냐 보는 거 하고 네. 그 다음에 실제로 투표했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은 그 사람이 진짜 투표한 거 맞는지 네, 네. 물론 전수면 제일 좋지만 어딘가 네. 지역을 한정한다든지 이렇게 네. 엄밀하게 샘플링해서 네. 그렇게 검사하는 것이 양대 축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네. 자, 물론 우리 서버 감정은 오프라인 감정 말하시는 거죠? 예. 온라인 감정은 그건 뭐 별 그 의미가 없고 보통 선거 소송에서도 원고들이 잠시 그 전원을 내리고 그 오프라인 그 감정을 하는 것을 바라는데 혹시 차이는 아시죠, 총장님? 지금 온라인 지금 감정과 아니 오프라인 피청구인 감정. 그 대리인께서 원하는 서버의 검증 형태가 어떤 건지 제가 잘 몰라요. 뭐 일반적인 잘 겁니다. 모르는데 그러니까, 예, 예.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모든 21대 그저 선거와 관련한 그러니까 선거 소송에서 관련한 부분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다 보여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안 보여준 자료가 저희 이제 중앙 서버에서 했었던 그 전자 정보를 지금 안 보여드린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게 의미가 없다라고 몇 번을 말씀드리잖아요. 그다음 제가 실물 조금 투표제니까.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감정 말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네. 이 소위 전자 정보 네. 서버에 있는 내용 안에 데이터베이스도 필요하다면 검증에 응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예. 그리고 그러면은 양대 축인 자 실제 투표자 수 검증 아주 국한된 샘플링을 해서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응하겠다 이런 의사가 있으시다는 거잖아요. 법원에서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얘기한 대로 네. 임의적으로 내지는 자율적으로 저희가 할 수가 없다고 그렇죠, 말씀드렸으니까 물론, 예, 예. 공식적인 지금 이 헌재나 법원에서 예, 예. 검증 요청 그거 있으면. 신청에 예. 대해서 예, 예. 저 채택을 하시고 네, 검증을 하시겠다 그러면 네. 저희는 어떤 방법을 있는지 다 보여드릴 수 있다는 예, 취지입니다. 답변 아주 감사합니다. 그 시간은 제가 뒤로 미루겠습니다. 증인 신문하기에 앞서서 소추인 쪽에서 지금 피청구인 우리 대통령께서 하시는 그 말을 약간 오해를 하셔가지고 그 전제하에서 지금 우리 증인께 신문하셨는데 대통령께서 주장하신 것은 부정선거가 자행되었다고 단정하는 게 아닙니다. 국민들 사이에 선거 제도를 신뢰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논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점검해서 선거 제도의 신뢰성을 회복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지 아니하면 이게 계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시각에서 말씀을 하신 거고 지적을 한 겁니다. 제 만내 신문을 하기에 앞서서 몇 가지만 주시면 사항과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증인 그 법관으로서 오래 재직하셨으니까 뭐 공직자로서의 자세라든지 이것도 다 잘 아시는 분이고 그 법원에서 하는 판례 중에서 의료 소송이나 공해 소송 같은 경우에 입증 책임이 좀 바뀌어져 있는 거 잘 아시죠? 네. 그게 왜 그렇게 입증 책임을 바꿉니까? 증거의 편제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대법원에서 그 지금 증인 말씀에 의하면은 126건이 다 이제 선관위에서 승소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재검표가 이루어진 건 몇 건인지 혹시 아십니까?
정확하게 모릅니다. 모릅니까? 제가 듣기로 한 5건만 재검표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판결문을 보면 결론 부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그런 방법으로 과연 부정선거가 자행되었는지 안 했는지 원고가 7건이라고 합니다. 예. 7건만 재검표가 됐습니다. 근데 그 판결문에 보면 부정선거가 자행되었다고 주장하는 원고가 범인을 특정하고 일시 장소를 특정하고 그 구체적인 범행 방법을 다 주장 입증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가 무효가 아니다 이렇게 판결합니다. 이거를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 중에 상당수는 법관 출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판사, 그리고 선거의 모든 자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가지고 있고, 그러면 이건 심판장과 플레이어가 한 몸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게 만약에 선거 무효가 되면은 대법관과 부장판사들도 법적인 책임이 질 거기 때문에 이게 다른 소송에서는 증거의 편제, 증거의 관리가 일방에 있기 때문에 이쪽 책임을 완화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국민 주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선거 소송에 있어서는 마치 원고한테 검사한테 입증 책임을 구하듯이 그렇게 판결하는 게 맞느냐는 게 지금 일반 국민 사이에 널리 퍼져가는 감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이게 부정선거가 아니다 단정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좀 더 확실한 절차를 통해서 선관위가 협조를 하든지 어떻게 해서 그 모든 의혹을 해소하는 게 필요하다는 시각에서 접근하셨다. 그걸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증인신문 들어가겠습니다. 예. 증인 그 주신문 12항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앙선관위는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국정원의 보안 점검을 받으면 헌법기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국정원의 보안 점검 결과를 저희가 한번 열람을 해보니까 그 비밀 자료에서 열람을 했습니다. 요지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보안 용역 회사의 직원과 선관위 직원이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공유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용역 회사 직원들이 하나의 아이디와 암호를 공유하는 경우도 있어서 보안 관리가 아주 엉망이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물론 증인께서 사무총장 오시기 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증인을 뭐 힐책하거나 한 게 아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게 이런 걸 보안 점검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오는 건데 이게 정치적인 중립성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네. 그 자체 지금 국정원 자체가 저희 헌법기관에 대해서 보안 감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헌법적인 문제가. 증인 그거는 스스로가 헌법기관으로서 이 정보 시스템을 철저하게 관리를 한 상태에서 말씀하셔야지 헌법기관이라는 걸 내세워서 다른 행정기관이나 이런 데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아니 왜냐하면 그러면 법률적으로 그러면 저 정보통신 그 기반 보호법 물론 보면 법 규정에 그렇게 돼 있다는 건 아는데 지금 굉장히 이게 무슨 문제냐면 잠깐만 국가정보원의 그 장은 간단하게 해서 지금 보안감사 대상 말고 저 개인정보가 담긴 그러니까 그 정보통신 시설에 대해서 기술적 지원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문도 있어요. 자, 지금 제가 말씀을 그러니까 그 말씀을 취지가 뭐냐면 그 정치적인 중립성하고 이게 네.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감사원이 헌법기관에 대해서 이 들여다보면서 거기가 가진 소위 정보를 취득해서 이거를 관리를 하면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은 그 어떤 이 보안 점검 결과에서 나온 데이터를 가져가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취약점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곧 개선하면 되는 것이지 그거를 헌법기관에서 거부한다고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거부를 하면 일반 국민들이 받아보기에는 신뢰도가 떨어진다 그 말씀을 하고 그다음 그러면 똑같이 법원이나 국회도 지금 국정원의 보안 감사를 받으셔야죠. 다음 한 물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그 부분은 이 선거라고 하는 제도가 지금 크게 이슈가 되는 상황과 관계가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걸 말고 그다음 물어보겠습니다. 네. 이런 뒤에 이슈가 나오기 때문에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20년 4.15 총선, 2022년 대통령 선거, 지방자치단체 선거, 2024년 총선 그 과정에서 중국인을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개표 사무원으로 채용한 사실이 있죠. 한 명이 중국 국적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없고 22대 국선에서는 아예 관리 지침에서 아예
그 위촉을 할 수 없도록 만들었어요. 증인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중국 외국인 국적을 가진 자는 개표 사무원으로 올 수 없다고 만들어놨지만 네. 그 전에는 그런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네네. 그런 다른 국적을 가진 사람도 개표 사무원으로 올 수 있었고, 그죠? 그 네. 다음에 지금 한 명이라고 은평구에서 한 명이 있었다고 네. 말씀하셨는데 네. 그거는 전국을 다 통계를 낸 게 아니고 은평구에 한 게 아니고, 맞습니다. 그렇죠? 예. 전국 네. 통계는 지금 통계에서 관리한 게 있습니까? 예. 지금 전국 통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그 투개표 종사원의 국적을 그 국적에 관한 자료를 받은 적이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개표 사무원은 투표지 분류기, 투표 용지 관리, 컴퓨터 관리 등의 업무를 할 수 있습니까? 개표 종사원, 예, 투표 종사원이요? 개표 없습니다. 종사원. 개표 종사원이 투표지 분류기 만질 수 있고 그걸 취급하거나 투표 용지 관리하거나 그런 걸 할 수. 만질 수는 있는데 예. 기계 조작은 기- 그 책임관리원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없습니다. 좋습니다. 을제 151호점 오늘 제출한 신문 기사를 하나 제시를 하겠습니다. 증인이 한번 보시죠. 예. 2020년 6월 10일자 에포크 타임즈라고 하는 매체의 기사입니다. 여기 보면은 증인이 오시기 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7년에 한국선거방송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했습니다. 거기 다큐멘터리 코너를 만들고 민주주의와 리더십이라는 제목으로 채널을 열었습니다. 거기에 1%만 아는 리더들의 비밀, 시크릿 이렇게 해서 10편의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지금 이거는 모르고 계시죠? 네. 예, 그 보도에 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0편 올렸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두 번째는 중국 공산당 서기 서열 5위 왕홍잉, 그 다음에 3편, 4편은 덩샤오핑, 9편, 10편은 저원라이 이렇게 중국 정치인들을 한국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정식으로 올려서 그분들을 칭찬하는 그런 유튜브를 올렸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공식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등소평과 주울레는 알지만 왕훈잉이라는 사람을 아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근데 유독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왕훈잉을 1편, 2편의 인물로 올렸습니다. 지금 대만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나오는 뉴스라든지를 보면 저분께서 중국의 대외 다른 나라의 여론과 선거 공작에 관여하는 분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언제 올렸다는 영상인가요? 2017년에 올렸습니다. 2017년에요? 예, 2017년에 선거관리위원회 유튜버에 올렸다는 뜻인가요? 예, 보도된 바 2020년에 보도가 됐는데 2017년에 올라와 있었다가 얼마 전에 이게 삭제가 내려갔습니다. 근데 지금 일반인들이 어떻게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느냐? 도대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선거 관리를 감당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왜 공식 유튜브 채널에 중국 공산당의 더구나 그것도 타국의 선거 여론이라든지 그런 거를 관여하는 것으로 지목되고 있는 인물을 1, 2번 동영상으로 올리느냐 그런 비판적인 여론이 많습니다. 증인 이것도 모르고 계셨죠? 예, 모르고 있었습니다. 증인 한국 우리 선거관리위원회가 A웹이라고 하는데 자금 지원하고 계신 거 아십니까?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 A웹이 참여한 국가들이 중국의 1대1로 정책에 많이 가담한 나라라는 건 아세요? 그 자체에 대해서도 하는데 그러니까 중국이 없고 대만이 들어간 건 아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중국이 가입국 그러니까 중국이 가입이 안 됐고 대만이 가입됐다는 건 중국이 아시냐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중국이 그 대놓고 가입을 하면 너무 유치하죠. 제가 묻는 말씀은 그 가입 국가들이 1대1로 참여한 국가들하고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건 아세요?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계약을 했던 그 업체들이 그 나라들에게 투표지 분류기라든지 투표 시스템을 수출했다가 부정선거 파동이 나서 폭동이라고 하는 사실은 아십니까? A의 회원국인 대만을 무시하고 저희가 중국 A의 대만에다가 수출하지 않았습니다. 되면 대만에서 당연히 외교 문제를 제기하지 않나요? 대만에다가 수출했다는 이야기 하는 거 아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다른 나라 아니 자꾸 중국을 말씀하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제가 대만이 대만은 최근에
개표 제도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아니 대만이 자신들을 무시하고 중국에 대해서 회원국도 아닌 중국과 선관위가 교류를 질문 하면 시간이 짧게 됐기 때문에 예, 답 대만이 외교적으로 이의 제기를 안 하겠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주신문 23화 주신문 23화와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증인 그 보안 점검 미실시된 전산 장비가 일선 직원들의 일상 업무에 수행되는 PC가 대부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일상 업무용 PC도 악성 코드나 이메일 해킹이 되면 거기서 업무망이라든지 선거망으로 타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건 아세요? 과거에 지금 접점이 몇 개 있어가지고 그런 지금 보안 컨설팅 결과에서 나왔는데요. 그 부분을 전부 정리를 해서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타고 들어갈 수 지금은 있다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서버를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서버에 접촉할 수 있는 내부망 PC는 그 정보 보안 그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의 PC만으로 제한해 놓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다른 일반 직원들이 외부망 PC나 내부망 그러니까 업무망 PC 가지고는 이 서버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이.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5원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국정원의 보안 지금 증인께서는 아까 그 자체 보안 시스템을 일부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정원이 그 해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국정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첫 번째는 시스템 내부에 점검 툴을 설치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외부 인터넷 망을 통해서 침투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보안 관제 시스템을 작동을 하든지 안 하든지 관계없이 인터넷으로 들어가는 것은 다 해킹이 가능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시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비협조라고 하는 사항으로 들고 있는 게 저희하고 상의 없이 해킹, 모의 해킹을 위해서 점검 툴을 설치한 부분이 있어요. 증인, 그거는 제가 방금 말씀하신 네. 두 가지 유형 중에서 첫 번째 일을 하시는데요. 그게 적발이 돼 가지고 우리가 삭제를 해버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 지금 들어보세요. 내용은 아니, 내부에다 심는 것뿐만 아니라 그 점검 툴 자체를 원래 보안 점검은 두 가지 방법으로 하는데 네. 첫 번째 방법은 내부에 그 점검 툴을 심는 방법이고 두 번째 결국은 내부에 점검 툴을 심는 거와 외부 망을 통해서 해킹한 거하고 동일한 사안이 됐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아닙니다. 거예요. 그거는 지금 그 아까 좀 전에 여기 그 센터장에 나와서 말씀을 네네. 하시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보안 관제 시스템을 작동했다고 하는 건 그거는 관계없이 외부에서 인터넷으로 침입이 가능했고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시는 그 점검 툴을 설치하는 거 그거를 말씀을 지금 우리 중앙선관위 관제 시스템이 적발을 했다고 하시는데 이 점검 툴은 굉장히 단순한 툴이기 때문에 전문 해커들이 설치되는 것 자체가 문제고 메모리에 의해서 쉽게 설치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였고 두 번째는 그 센터장 말씀에 의하면은 전문 해커들은 세계 10대 보안 프로그램을 돌려서 그걸 뚫는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설치를 하기 때문에 지금 간단한 그 점검 툴 설치가 됐다는 것 자체가 이게 보안 시스템이 허술하다는 걸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점검 툴 자체를 저희 시스템이 보안 시스템이 적발해서 그거를 삭제를 하는 그 기능을 갖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원래 점검 툴을 설치할 테니까 그걸 삭제하지 말라고 미리 이야기했다고 하는 사실은 모르시나요? 아니라니까요. 그게 삭제가 되니까 26강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쪽으로는 안 되니까 이거는 우리가 설치한 거니까 이거를 만약 삭제를 하게 되면 이 해킹 실험이 되지를 않으니까 이걸 좀 더 달라라고 얘기를 해서 저희가 그냥 그거를 삭제 안 하고 인터넷으로 해킹이 다 됐는데 무슨 말씀하십니까? 인터넷으로 해킹을 해가지고 다 인터넷 해킹이라는 뜻은 접점을 말하는 겁니다. 내부망과 서버 사이에 인터넷에서 업무망을 통하는 접점이 있고 접점이 있어서 그 당시 실제적으로 증인 들어가는 거를 잠깐 하는 지금 것이고 시간이 지금 짧으니까 좀 증인 그 직원들은 행정 등산망의 일부를 사용해가지고 업무망과 그 인터넷망 사이 자료를 주고받고 늘 했어요. 그래서 그걸 타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허점이 그 당시 존재했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한 거고 그다음에 이걸 물어보겠습니다. 증인이 아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정원에게 전산망 구성 등 필요한 자료를 제공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정작 중요한 IP 주소라든지 서버 용도 등을 다 삭제해서 제공한 사실 아십니까? 그게 보안 관계 때문에 삭제를 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작업이 어렵다 그래서 안 가린 상태에서
완전한 그 정보를 다 제공했어요. 사후에. 그래가지고 벌써 시간이 들어간 거죠. 시간이 8주인데. 그래서 지금 백 차장님이 그다음에- 어떻게 진술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잠깐만 그다음에 또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제공 안 하신 건 맞고 두 번째 제공받은 내용 가지고 실제적으로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시간이 8주로 제한돼 있고 행정직과 전산직 한 명씩 제공했었죠. 근데 그 사람들이 6시만 되면 퇴근을 하니까 제한된 시간에 처음부터 IP 주소하는 게 있으면 시간이 단축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이 소요가 됐기 때문에 말씀합니다. 네. 그 다음에 예. 주신문상 28항 29항과 관련해서 30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증인 이번 국정 모의 해킹 결과 지자체 협력 없이도 선관위 홈페이지를 해킹하거나 제외 공간의 PC를 통해서 선관위의 선거망 서버에 들어가가지고 통합선거인 명부 전체를 탈취하는 것, 사전투표 관리관의 사인, 지방선거관리위원회의 청인 탈취가 다 가능했다고 하는데 그건 보고 받으셨죠? 그 보안 컨설팅 당시의 결과 예. 보고죠. 예. 네. 예, 제안하겠습니다. 예. 1분 정도 남지 않나?